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모시고 성수고 내신하고 그다음에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고등부 원장입니다. 정진욱입니다. 저희 매년 성수고를 제가 내신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제 담당하시게 될 분이 이상입니다. 저희 학원의 이경 원장님이시고요. 저랑 같이 성수고 내신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제가 문법하고 비문학 쪽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있어서 저희가 토요일날 아침에 모신 거는 사실 평일이나 아니면 금요일날 밤에 해도 괜찮은데 이 시간대가 오히려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말 아침에 수업이 있지만 스케줄이 좀 빡빡하긴 해도 어머님들이 편한 시간을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시간을 조율하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조금 이렇게 참석하기 힘든 분들도 계셨나 봐요. 예약하신 분들보다 조금 숫자가 적긴 하지만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오늘 4가지 테마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성수고 국어 내신 아무래도 원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 위로만. 아니 저게 지금 마이크가 네?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지금 가까이 대고 말하니까 죄송합니다. 괜찮나요? 그냥 여기다 혹시 넣는 거 꽂아놓고 크게 잠깐만 여기요. 원이 안 되면 계속 떠가지고 그냥 해 그냥 해도 녹으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차세요. 저희 조금 전에 테스트 해봤을 때 됐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학교의 내신 출제의 경향이 교과서 중심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학교들 보면 성수고하고 가까운 무안교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강 건너에 있는 학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교과서를 굉장히 고집해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 2학기 기말 1학년 학교 내신 범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교과서에 현대소설 하나, 그 다음에 고전은문, 그리고 중세국어 문법, 화법하고 작문의 요 2개의 소단원들은 사실 학생들한테 시험 부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를 읽고 학습 활동 정도를 잘 하면 평이하게 풀 수 있는. 근데 고등학교 때 사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관성적으로. 엄청 어렵죠. 그 다음에 중세국어 문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다른 학교들이 이거 2개를 같은 시험에 같이 넣지는 않아요. 근데 성수고는 매년 같이 넣습니다.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사실은 그래서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 같으면 시험 범위에 이거를 딱 이제 맞닥뜨리는 순간 애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거의 그 해당 시험은 아예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대신 학원을 다니면 미리 학원에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대비를 언제부터 하느냐. 저희는 중세국어의 경우에는 1학기 시험 끝나고 여름방학 때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관동별곡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다 있었잖아요. 근데 교과서가 이제 서택으로 이제 범인적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교과서에 관동별곡이 들어있는 교과서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수고는 그 교과서였거든요. 그래서 관동별곡하고 중세국어를 저희는 여름방학 때부터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시게 되면 아이의 국어 성적에 이런 식으로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요거 대비를 잘해서 아이들 성적은 괜찮았고요. 근데 문제는 부교재는 다 없습니다. 외부 연계 지문도 딱 하나 있었어요. 다른 학교의 국어 시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선생님들이 오로지 교과서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교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 지금 굉장히 놀라시는데 그러면 그 해만 작년에만 이랬느냐? 아니에요. 제가 성수고를 올해 이제 6년째 담당하게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교재라고 하는 걸 특별히 만드셨느냐? 아니고요. 학생들한테 프린트 주긴 했지만 프린트는 전부 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들이지 특별히 선생님이 가령 관동별곡을 배운다? 그렇다면 그거와 관련될 수 있는 다른 고전 시간들을 묶어서 부교재를 만든다? 없어요. 중세국어를 배운다? 그 여기에 대한 부교재가 들어가나? 역시 없어요. 현대시 아예 시험범위 안 들어가. 고전 3문도. 학교가 교과서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 시험은 특징적으로 관동별곡하고 세종고전민정음 들어갔지만 그 외 다른 시험들에서도 전부 오로지 교과서만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의 시험에 외부 지문 연계는 이렇게 한강 통입니다. 학생들의 학교 국어 시험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서 시험 대비를 해주면 주변에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죠. 우리 학교는 외부 지문 안 나와. 우리 학교는 수업 시간에 부교재도 없어. 그럼 아이들이 교과서만 팝니다. 교과서만 파는 학생들은 성실하죠. 교과서도 안 파는 학생들이 대부분. 성수고에 자녀를 보내시고, 저희가 이렇게 입시 설명, 이 성수고 설명회를 할 때 참여하시는 부모님들은 관심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아마 드러내시지는 않겠지만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여학생 자녀를 두시는 분들의 경우에 무학여고를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무학여고가 과학 중점인데 우리 아이는 이과 성향은 아니다. 근데 애가 중학교 때 내신을 곧잘 나왔고 나는 차라리 성수고를 보내서 학교 내신을 잘 받아가지고 전략적으로 수시 전형에 그렇게 해서 주변의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꽤 좋았던 학생들이 성수고 입학식에서 만난대요. 쟤도 왔어 이렇게. 쟤 어느 중학교에서 잘한다고. 성수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종합학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원에서 이제 다 해주는데 이 작년에 2학기 시험 때 저희 학원의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성수고 많지는 않습니다. 많아봐야 저희는 15명 정도 돼요. 거리적으로 약간 좀 있죠. 사실은 저희 성동분원 있는 거 아시죠? 성동분원에서 성수고를 하면 지리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근데 성수고 지금 올해 졸업하게 되는 그 학생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하다가 야 우리 성동분원 이제 됐으니까 니네 그쪽으로 가. 안 간다고 하잖아요. 실패. 아이들이 물론 약간 이기적인 부분도 있죠. 굳이 내가 그로 가서 선생님이 바뀌거나 나랑 이 선생님 잘 맞는데 대신 잘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약간 불안한 것도 있었고 다행히 제가 정서적으로 낙고가 형성이 잘 돼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걔네들 그래서 결과는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성수고 앞에서 막 뭘 나눠주거나 뭐 하거나 안 했어요. 성수고에 내신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이 매년 옵니다. 근데 많이는 오지는 않아요. 저희 아까 사진 띄워놓은 거 결과 보셨겠지만 하여튼 매년 전교 1등은 저희 학원에 있어요. 그게 아이들도 노력을 많이 해주고 저희도 아이들한테 어떻게든 거리상으로 조금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불편함이 있지만 와주기 때문에 저희도 꼭 아이들에 대한 보답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출제 경향 분석은 4가지 말씀드리고요. 이거 국공립 일반적인 국공립 학교는 선생님이 바뀝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성수고의 어떤 국어 선생님보다 제가 성수고 국어를 더 잘 알아요. 저는 6년 차고 국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은 보통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바뀌십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까지 해서 정년으로 그만두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성수고 졸업생들이 일을 가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시험 범위가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범위를 누적한다. 작년에
올해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그랬습니다. 이 선생님은 1학기에 요만큼 했으면 2학기에는 범위 누적 이렇게. 근데 막상 범위 누적 한다고 했는데 그럼 학생들이 그래서 막 거의 울상이었어요. 1학기 시험 범위 전체를 2학기 중간고사에 다 누적한다고 하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2배인 거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에서는 시문학 작품 딱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또 2학기 기말에도 또 범위 누적하나요? 네. 그래서 범위 누적하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시험 보기 딱 3일인가 4일 전에 야 범위 누적 안 할 거야. 그분은 그만 이제 정년퇴임하고 나가셨죠. 작년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올해도 계속 계시겠죠. 그 선생님도 2학년부터 맡으셨는데 특징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교과서 밖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1학년으로 내려오시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아니면 사립학교들의 경우는 담당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시험의 일정, 그 다음에 채택한 교과서 이런 것들을 학교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거든요. 성수고는 그런 정보 공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몇 학년을 맡게 되실지 아직 몰라요. 근데 만약에 작년에 2학년 문학을 맡으셨던 선생님이 올해 1학년을 맡게 되신다면 그러면 역대 성수고의 국어 내신 중에서 변화가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교과서의 출제 비율이 그 선생님은 한 50% 이하예요. 그리고 교과서 외부에서 내는데 외부에서 내는 작품들이 지금까지 뭐 EBS의 수능 교재나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왔던 거는 거의 안 하세요. 최신의 소설, 최신의 시 작품.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일단 자료를 만들어내야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제공할 문제들을 줘야겠죠. 근데 그렇게 몸살을 앓아야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희망적인 건 저희는 국어 전문이거든요. 종합학원을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종합학원의 규모가 정말 크면 거기도 국어 선생님들이 많겠죠. 그렇게 선생님들이 많으면 자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종합학원인데 성수고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 딱 한 분이다. 혹은 그 학원의 국어 선생님 딱 2분이다. 그러면 자료 생산은 힘들어요. 그리고 그 한 분이나 2분의 선생님이 여러 학교를 맡고 있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죠. 저희는 아까 소개드린 이경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서 성수고를 맡고 있고 맡고 있는 학교는 딱 2학교입니다. 두 사람이서. 어떻게 보면 학원 입장에서는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타이틀이 원장이니까 돈도 적게 주진 않겠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딱 2학교만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올해 교과서가 바뀌니까 성수고가 바뀌는 교과서는 이제 뭔지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이미 교과서에 대한 자료들은 다 만들어놨고 그리고 바뀌는 선생님이 혹시라도 아까 소개드린 그 선생님이 고의를 맡게 되신다면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국공립학교를 보내신다라고 하면 사립학교하고는 다르게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게 쭉 지속되지 않습니다. 제가 2개 맡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성수고 말고 맡고 있는 학교는 현대고거든요. 현대고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새로 유입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학교의 국어를 이렇게 틀어지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분의 출제 경향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수고는 선생님들이 계속 매년 바뀌거나 아니면 4년에 5년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이제 전근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의 전체적인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교과서 중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냥 넌센스 퀴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그 다음에 2번은 똑같은 부분 띄어쓰기와 관련된 학교 시험 문제이고요.
1번과 2번의 학교가 다릅니다. 어떤 게 성수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물론 자료에도 있지만 1번 문제 띄어쓰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번 문제입니다. 사실은 2번 문제는 제가 이게 학교 시험 문제일까요? 아니면 수능 문제일까요? 라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 문제는 맞습니다. 굉장히 길죠. 이 정도 되는 시험 문제면 시험지 한 페이지의 절반 이상은 가득 채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사고 기출 문제고 첫 번째 문제가 성수고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비교하면서 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성수고는 짧은 거 낸 게 아니냐. 작년에 문법 문제 중에서 제일 길었어요, 저는. 일단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출제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아이들한테 야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벌써 아이들이 굳이라는 게 뭐 벌써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아이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국어만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국영수 해야 되고 그리고 성수고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지원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에 굉장히 예민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내신은 자사고 학생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등급 분포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A하고 B는 학생 이름을 제가 안 했습니다.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고요. 두 학생이 이렇게 보시면 A는 중간 이렇게 기말 그리고 물론 이 A 학생도 2학기에 중간에 전교 8등 그 다음에 기말에 전교 8등이었는데 나중에 합산해서는 1등급 안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성수고 1등급은 6명까지였어요. 요 B 학생이 1학기 중간에 딱 전교 6등이었는데 89.9로 1등급의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 학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저희 학원에 성수고 전교 1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애들 뿐만 아니라 3학년 되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졸업한 애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학생은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차지한 학생들이에요. 처음에 이 학생 성적은 딱 89.9였는데 1등급에 겨우 이렇게 턱걸이를 했지만 나중에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2학기 중간하고 2학기 기말에는 다 맞았어요.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1등급 컷 이렇게 예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학교에서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의 컷을 발표를 안 해요. 다른 학교들은 시험 끝나고 나면 등급 컷을 학생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성적에 대해서 아이들이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근데 등수만 알려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등급 컷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 학교의 정책인지는 모르겠는데 2학기 중간고사는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등급 컷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점이면 1등급. 학교에서 근데 이러면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1등급 컷이 100이 돼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기말고사도 쉬웠을 경우에는 1등급이 안 나오는 사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성적을 산출을 못해요. 그래서 2학기 기말에는 어렵게 낸다고 했었는데 아까 거기 관동 밀고 이렇게 나온 거 보시죠. 그래서 시험이 조금 어렵다고 했지만 등급 컷이 이 정도였고 간신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간신히 1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건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려요. 좀 예민한 부분이라 자료에다가 못 넣었어요. 자료에다가 넣으면 약간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 주변에 여기 강남의 파라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현대고 있고 그리고 서초 쪽으로 가면 세화고 있고요. 강남에서 삼성 쪽으로 더 가면 휘문고 있고 경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기고는 국공립이기는 하지만 청담고 그 다음에 압구정고 그리고 국공립입니다. 특히 청담고 아이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입학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수고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교들 중에서 금호고 도선. 금호고는 작년에 입결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얘기긴 한데 서울대 5명 보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전전에는 뭐 금호고랑 도성고랑 합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금호고 하면 어떻게 예전에 저희 학원에 이제 금호고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금호고에서 전교 1등인데 대일외고로 갔어요. 그게 어떻게 전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3학년 때 다시 전학을 갔어요. 금호고로 또 무슨 어떤 요령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신 성적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바뀌어서 그런 어드밴티지가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신 성적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지원을 하긴 했는데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덜 치열해요. 경쟁을 하겠다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교과서 중심으로 되잖아요. 아이들의 공부가 딱 우물한 계급이거든요. 성수고 학생들의 정말 저희가 이게 거짓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올해 졸업하는 애들의 경우에는 전교 1등급, 전교의 국어 1등급이 다 저희 학원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성적을 받아보면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그 6명 중에서 3명밖에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이 그러면 국어 공부를 예비고일 때 못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반적 특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의심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 경험에 제한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자사고에 보내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런 거 감안하고 보내시더라고요. 어쨌든 학교의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다. 그럼 우리 아이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반면에 성수고에 갈 경우에 전략적으로 어떻게든 내신 어드밴티지를 생각하고 보내겠다. 그럼 제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는 뭐냐면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을 챙겨야 됩니다. 학원에서 챙겨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꾸만 학교 내신에 매몰되다 보면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 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걱정을 좀 더 해요. 그래서 나중에 3학년 때 되면 아이들이 내신은 자기가 원하는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수능 성적은 어떻게 되느냐. 수능 성적의 경우에는 확실히 아이들이 2순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제 내신 체제가 바뀌었잖아. 5등급으로. 수능은 안 바뀌고. 수능 시험의 선택 과목은 없어지지만 수능이 9등급인 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보시면 이게 9등급제인데 이게 개편되는 5등급제거든요. 지금은 4%까지가 1등급이고 2등급이 7% 해서 누적이 11%인데 바뀌는 개편 5등급제에서는 10%까지가 1등급입니다. 성수고 같은 경우에는 150명 기준으로 잡는다면 15등까지. 그리고 2등급이 이제 24%나 누적으로 하면 34%예요. 그래서 개편 5등급제의 경우에서 다들 이렇게들 예상을 합니다. 일단 왜 이렇게 했느냐? 내신 경쟁이 너무 과도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1등급이라고 하는 게 4%라고 하면 국공립 고등학교들 중에 보면 전교생이 한 학년에 200명을 넘는 학교가 없어요. 주변에 120명씩 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1등급이 5명 아니면 6명인데 5명 아니면 6명이 든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간 아이들은 어떻게든 자기 성적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내신 때 정말 치열해요. 남학생들은 약간 둔해서 자기가 전에 몇 등급이었던지도 까먹어요. 야, 너 몇 등 올려야 돼? 네? 뭘요? 네 성적 무슨 과목? 내가 무슨 선생님이니? 아, 국어. 근데 여학생들은 자기가 몇 명을 제껴야 되는지도 알고 자기가 몇 %인지도 알고 이번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합산해가지고 몇 등급이 될 것까지 다 알아요. 요새 애들은 보면 그래서 나중에 극단적인 신체 변화가 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그런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원형탈모 오고 막 그래요. 남자아이들은 축구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대입 선발 위한 자료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여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전형 요소가 좀 다양해질 거다. 일단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세부 특기 뭐 이런 거 들어가고요. 예전처럼 이상한 뭐 온갖 수상 경력 이런 거 다 빠졌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이제는 예전처럼 많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내신이 가장 중요한 반영 요소이기는 한데 달라지기는 할 거라는 거죠. 작년 기준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 70% 컷 기준으로 입학한 학생들 학생부 종합으로 봤을 때 전체 100명이면 100명의 한 70% 성적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내신이 어떻던가 봤더니 2.8등급 정도 됩니다. 서울 소재 대학. 그럼 이거 5등급제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표를 좀 잘라볼게요. 5등급제로 환산하면 딱 20%에 걸립니다. 정규 내신 20%. 그러면 9등급제의 경우에 여기 12%에서 아까 좀 잘려 나간 겁니다. 그러면 20% 되는 거고요. 그럼 5등급제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개편 5등급제는 2등급에서의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학은 이걸 어떻게 가려내냐? 못 가려내요. 그냥 학생이 내신이 2등급이다라고 찍혀 나오지 2등급인데 몇 %이고 전교 몇 등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학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럼 대학은 아까 보셨지만 34%의 턱걸이하는 2등급하고 10.5%로 딱 아깝게 잘려나간 2등급하고 갭이 너무 크잖아요. 대학은 이걸 어떻게 그러면 구별해 낼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형 요소를 다양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될 게 뭐냐. 네. 그거는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먼저 보시고요. 서울시립대 작년 결과입니다. 이제 재작년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립대에서 발표한 거였고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일반고의 경우에는 서울시립대가 학생부 종합에서 2.42, 그 다음에 이공계열은 2.34. 왜 흔히들 이렇게 대학들을 이렇게 서열을 하지 않습니까?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 시2. 거기 서울시립대거든요. 거기에 일반고의 학생부 종합은 내신이 2.42. 네, 여기에 일반고에는 서울하고 지방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성수고 학생들하고 지방 학생들하고 수능 성적 비교하면 성수고 훨씬 좋죠. 지방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 내신 1등급이라고 해도 모의고사가 3등급 나온 애들도 많아요. 아예 학교에서 고3 때 수능 공부를 안 가르칩니다. 저기 지방 구석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제 경기도 광명사거든요. 경기도 광명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서 지금은 이제 평준화가 됐는데 비평준화 이전에 그 지역 내의 고등학교들 보면 학교에서 전교 1등이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로 원서를 써줍니다. 근데 학생이 지역균형 선발로 일단 서류 전형을 합격을 하더라도 뭘 통과해야 되죠? 수능 최저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안 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어가 수능 2등급이 안 나온다고요. 3등급만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까지 다 해서 서울시립대에서 학생부 종합부를 봤을 때 인문계열은 2.4.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그래서 2.8 정도. 그러니까 아이가 성수고에 이제 올해 입학을 해서 나중에 고3 때 돼서 아이의 내신이 전체를 종합을 했더니 2등급이기는 한데 2등급에서 학교 전체로 봤을 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럼 얘가 수능에서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그 정도까지는 가요.
아까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한 일반고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내신 5등급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고민을 하실 때 아이의 수능 성적을 보셔야 돼요. 5등급제 수시는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은 대학별 고사하고 면접 방식이 강화될 거다라는 예상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면접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인 학교들도 있고 아예 구술 면접으로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아마 면접 방식을 강화할 겁니다. 그 외고에서 그렇게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영어로 면접을 하는데 면접 당일날 대상인 학생이 어떤 학생은 오전에 왔는데 얘가 거의 마지막에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추첨으로 하니까 학생들한테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보고 자 너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해야 돼. 구술 면접인데 그걸 페이퍼에 작성하게 해요. 그리고 받아요. 그럼 일단 구술 면접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 페이퍼를 면접관이 보고 있다가 학생들한테 이제 돌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면접 방식을 아마 대학들이 다 활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 거 옛날처럼 본고사는 아니겠지만 논술 시험 아마 강화되지 않을까. 재작년에 고대에서 논술 부활했어요. 고대가 논술을 몇 년 동안 안 보다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고대에서 작년에 논술을 다시 부활해서 논술 시험을 학생들을 뽑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전히 내신이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인데 이거 매우 중요해요. 입학사정관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학생들의 전형 요소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뭘 가지고 학생을 뽑을 거냐, 교과서도 특기 사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담임이 아닌 선생님이 내 해당 교과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예쁜지에 대해서 적어주는 거거든요. 얘는 1학년 때 성적에 비해서 2학년 때 굉장히 많이 성적이 올랐고 수업 시간에 태도가 없었고 특히 이 교과와 관련된 어떤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학생이 그 해당 교과와 관련성이 있는 대학을 진학한다라고 하면 입학사정관들이 그걸 보는 거죠. 아이가 생명공학과 관련된 학과를 가는 건데 과학 시간에 아이가 실험과 관련해서 어떤 특성을 보였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의 변화 추이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송수고에 보냈는데 일반고 내신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게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일정 부분 저는 여기에 예스라고 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보셨지만 5등급제로 바뀌면서 자사고가 조금 유리해질 수 있어요. 자사고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 2학년 때 되면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걔네들이 왜 그러냐면 전 내신에 불리하니까요. 이렇게. 정시로 자기는 전환하겠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내신 성적이 34% 부족 34%까지 해도 2등급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자사고 아이들은 자기 내신 성적이 예전에 바뀌기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게 나올 거니까 자퇴하겠다는 생각 안 할 거고 반대로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 어드밴티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죠.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공부를 계속 유지를 아이의 성적을 보실 때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가망성이 별로 없어요.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유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도 아마 입시 전형 계획들을 발표를 하겠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물론 학교마다 수정은 합니다. 지나치게 높게 선정했던 학교들은 조정을 할 거예요. 고대경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높게 조정을 해서 고대경영이 3개 과목 합4로 했었어요. 미달랐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4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인데 고대경영에 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올해는 5 아니면 6으로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을 도입한 걸 유지하거나 아니면 새로 도입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신이 학생들에게는 점점 이제 넓어질 거라서. 저희 학원의 수업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내신 대비 3월 달부터 시작하는 이거는 꼭 할 겁니다. 3월 26일 날 모의고사 봅니다. 전국 단위. 3월 모의고사 원래 옛날에는 입학하자마자 바로 봤었어요. 3월 10일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코로나 때 한번 이렇게 늦춰지더니 그 이후로 3월 24일, 26일 뭐 이렇게 보는데 올해는 3월 26일 날이고요. 성적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첫째다라고 하신다면. 전국 단위 퍼센테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전국에서 몇 퍼센트에 들어가나. 그 다음에 전교 성적 나오고요. 반석차 나오고요. 어떤 거 틀리는지 나오고요. 점수에 비해서 어떤 영역은 더 괜찮고 어떤 영역은 더 안 좋은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아이들이 투덜대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고. 엄마가 성적표 몇 등이야. 혹은 이렇게 가채점 결과 그런 거 아니고요.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꼭 증권회사에서 어떤 회사 이렇게 재무제표 분석한 것처럼 쫙 나옵니다.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근데 국어학원에 일찍부터 보내서 선행 같은 거 하셨다면 학생의 성적이 3월 모의고사에는 잘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의 성적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내신에 올인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약간의 하향 평준화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대비는 언제까지 하느냐? 3월 26일 전까지 저희가 이제 4주 동안인데 내신 대비하면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대비도 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4주간 50%. 내신 대비는 모의고사 대비랑 4주간 반반씩 수업을 하고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는 내신 대비는 100% 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고 그리고 바뀌는 선생님이 만약에 새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면 이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연계 가능 작품하고 수능형 문제에 대한 집중 훈련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연습도 할 거예요. 성수고 시험 문제라고 해서 마냥 쉽다거나 그 다음에 학생들이 누구나 잘 풀다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문제 딱 두 문제 정도가 아이들이 나중에 시험이 끝날 때까지 붙잡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부족 때문에 만약에 문제를 놓쳤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훈련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는 시험 보기 한 주 전에 학생들을 불러서 최종적인 리허설 시험을 한번 봅니다. 근데 그때 너무 신기한 게 그 점수하고 아이의 내신 성적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거를 한 두 차례 정도 하려고. 중간 점검이 됩니다. 아이들이 중간에 한 3주나 4주 정도 공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걸 네가 얼마나 잘 제대로 소화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주 저희는 테스트를 봐요. 그 테스트 성적 매주 보내드리고요. 테스트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데 당연히 불러야죠. 좀 귀찮게 할 겁니다. 아이들이 투덜대고 온갖 핑계를 대요. 저희 집은요, 어디고요, 저 다음에 스케줄 뭐예요? 그래, 엄마랑 통화할게. 어머님께 여쭤봐요. 어머니, 얘가 수요일 날 학교 끝나고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러면 증거가 다 있으니까 불러서 저희가 아이들 되게 싫어하시면 꾸역꾸역 불러서 투덜투덜 거리는데 붙잡아 놓고 좀 괴롭힐 겁니다. 연간커리는 좀 안 보이시겠지만 여름 과정에 저희는 수능 수업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쭉 내려간다. 그러니까 예비 고일 때까지 잘 끌어올려놨는데 내신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여름 때 되면 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기말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능. 그리고 다시 개학하게 되면 내신.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면 다시 수능. 근데 이때 되면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 좀 갈려요. 어떤 애들이 갈리느냐?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면 유형이 딱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잘하는데 한 번 삐끗한 학생. 그래서 학원 바꾸는 거죠. 다른 유형은 뭐냐면 저 국어학원 처음이에요. 우와, 국어학원도 있어요 라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내신도 잡아야 되지만 내신을 잡아놓고 나중에 수능 수업을 해보면 수능 기출집은 한 번도 풀어본 적 없어요. 문학작품은 학교에서 수업한 것만 소화할 능력이 있지 낯선 작품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고서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 안 배웠는데요가 끝이에요. 여기는 답이. 모든 문제를 서술형으로 답이 뭐야? 안 배웠는데요. 이건 답이 뭘까? 처음 보는 건데요. 이렇게. 그런 학생들이 정말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다가 한 번 삐끗해서 학원을 갈아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저희가 내신을 잡아주면 그 다음에 수능 공부에 굉장히 막 불타오릅니다. 근데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성수고에 가서 그 안에서 그냥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내신 경쟁에만 몰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아까 사실 앞에서 다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저희는 정원은 15명 내외. 사실 한 번밖에 없어요. 더 많이 받으면 학원 입장에서 좋겠지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각 강사가 저랑 아까 소개드렸던 이경훈 형님하고 둘이서 학생들 직접 관리할 거고요. 수업하고 복습하고 과제물 주고 테스트하고 과제물도 봐가지고 저희가 과제물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일단 과제물을 제대로 안 하면 테스트에서 다 걸러져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과제물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백교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답 해설 저희는 줍니다. 왜냐하면 정답 해설을 줘야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풀었던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설을 보고 자기가 왜 틀렸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그래서 저희가 풀고 오답 정리까지 하는 걸로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근데 백교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여지없이 다 걸리는 거죠. 그러면 불러내서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피드백하고를 계속 순환을 할 겁니다. 저희 지금 전교 1등부터 15등 사이에 10명 있어요. 몇 명 학원에서 보려고 했냐면 16명.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3월 2일 일요일 날 9시 30분에 저희가 개강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이라고 안 돼요. 토요일이요? 오후에 오후에요? 오전에 저희도 여러 반을 열어놓고 요구하시는 분들 다 맞춰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뭐기 때문에 질문 없으세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시간은 네. 변경이 안 되고 아예 엑셀에 저희가 이 시간은 토요일 오후 지금 저희 스케줄상으로는 좀 저는 과제가요. 네. 이제 저희 애들이 보면은 진짜 가기 전에 벼락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숙제를. 네. 근데 그러면 테스트가 그 당장 괜찮을 수가 있는데 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그 과제를 해서 벼락치기 하고 테스트 잘 보는 거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국어 답안 해설지가 정말 중요한 건데 저희 아이는 해설지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해설을 보고 오답 정리를 하는 것까지 시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틀렸으면 틀린 선택지하고 맞는 선택지하고에다가 학생들 스스로 정리하고 제가 지금 성동명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걸
요즘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단 개입을 하지 않고 네. 두고 있는데요.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틀리는 거 많이 틀리는 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얘가 공부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설명을 또 듣고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어를 내가 정말 수능까지 잘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해설지까지 공부하는 거를 본인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오답 정리만큼 자기 주도로 훌륭한 학생이 없어요, 사실. 네, 근데 그것까지 정말 관리가 잘 되실 건지. 왜냐면 설명해 오면 정말 이상적인데 실제로 안 그러면 더 많잖아요. 뼈 아픈 말씀이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아, 어제 어머님들 나눠준 프린트 안에 저희가 오답 정리 샘플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그 경향 분석지 맨 뒤에 보면 한 장 더 들어있어요. 그게 저희가 방학 동안 내내 아이들한테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 정리하는 방법을 시키고 검사하고 안 되면 남아서 시키고 그래서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지금 성동적을 겨울방학부터 보내고 있는데 이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성수고가 비전이 있으니까 여기 압구정 전부 올 건데요. 네. 이제 2월이 3주가 남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그 마무리하고 오는 게 맞는 건지 여기로 그냥 오는 게 맞는 건지 어머님의 선택사.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근데 일단은 그쪽에서 마무리하고 오시는 게 어차피 큰 과제는 하는데 거기랑 저희가 큰 테두리는 같지만 문법이 일단 진도가 다르고요. 그래서 좀 저희는 지금 주 2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하고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평일로 따로 빼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문학하고 독서만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달라요. 옮겨가도 상관없으세요? 내신 때는 이제 내신 시작하게 되면 주 2일제로 하고 있는 거 저희가 이번에만 한정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신 시작하는 3월부터는 주 2일제로 1년 내내 딱 주 2일제의 경우에는 요 기간에만 저희가 8주 동안만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주 2일 스케줄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요일 아침 9시 반에 수업이 시작하면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3시간 반 동안 문학하고 독서를 각각 90분씩 하고 그 다음에 문법하고 모의고사를 묶어서 화수 목금 중에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눠서 저희가 선택지를 7개를 깔아놨어요. 학생의 스케줄이 좀 가령 일단 화요일 날 오전 반으로 가기로 했는데 얘가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화요일 날 못 보내겠는데 그러면 수, 목, 금에 다른 선택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 그 성동지점에서는 그 문법을 이번에 3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학원을 좀 오래 쉬다가 이번에 시작을 한 거라서 사실은 고등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문법 좀 더 하고 싶거든요. 네. 문법만 여기 와서 들어도 되나요? 추가 신청하셔야 되니까 비용이 부담이 네. 가능하세요? 이게 그쪽에 듣고 있으시죠? 문법은 이제 끝났어요. 거기서는. 이번에 저희가 끝났- 이제 남은 건 한글 맞춤법하고 띄어쓰기가 남았습니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가 교과 과정에 들어있고 1학년 내신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3주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론이죠. 거예요. 모의고사 풀이도 같이 들으실 거고요. 저희가 그 문법하고 모의고사는 수준별로 나눠놨습니다. 가령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풀어오면 잘하는 학생들은 5개 안쪽으로 들리고 좀 기초가 많이 부족하거나 선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은 10개 이상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학생들을 같은 클래스에다가 놓고 수업을 하면 둘 다 수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 1, 2등급, 그 다음에 3, 4등급, 5, 6등급 나눠가지고 수준별 수업을 모의고사 수업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반도 여러 반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선택지는 주말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9개.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이동도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단지 학원에 좀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가령 수요일 날 오전에 와서 문법 모의고사를 듣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금요일로 좀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동 가능하거든요. 선생님 천천히 넘어가시죠.
네? 서인이 어머니신가요? 네. 어머니 시윤이요. 아, 정시윤. 네. 제가 저희 그 링크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링크 드릴게요. 일단 원장님한테 질문이 끝났으면 제가 또 나머지 뒤에 답변을 좀 드릴게요. 수업이 있으셔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경영 분석 자료는 매번 저희가 나가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매번 나가는데 실은 저희 원장님이나 다른 수업도 많이 하시지만 실은 그 자기 PR이나 자랑을 별로 잘 안 하세요. 근데 그 한 학교에 그 아시죠? 그 2학기 중간고사이긴 하지만 아이들 저희 쪽에 오는 애들이 지금 2학년 19명,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15명이 전교 1에서 15등 안에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국어 내신이지만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물론 아무리 학교 내신이 쉽다고 한들 1등급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1에서 2등급 안에 있는 아이들은